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번에 계면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잖아요. 네, 근데 네. 그때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끝부분에 미처 해주지 못하셔서 걱정하셨는데 오늘 그것부터 좀 시작을 하고 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네. 합과 충. 충에 대해서 이제 초등학교는 졸업을 하고 중학교 1학년 시작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설렙니다. 네. 예, 우리 시간이 아까우니까 바로 들어가기로 하죠. 네, 네. 그래서 우선 말씀하셨던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주시고 예. 그다음에 합과 충에 대해서 여러분도 들어가보죠. 기억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 그러면 이게 워낙 중요해서 제가 리마인드 하고 넘어가는 것이 모두를 위한 거라는 결정을 했어요. 복음이라고 하면 이 복이라는 거는 엎드릴 복자고 음은 신음할 음자라고 했어요. 그냥 엎드려서 신음하는 거는 좋은 일에 엎드려 신음하지는 않겠죠. 그러게 굉장히 힘들다는 네, 얘기네. 뭔가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건 같은 간지라는 건 천간과 지지가 같은 간지가 들어올 때 우리는 복음이라고 해요. 아, 대운에서? 아, 세운에서? 세운이든 세운이든. 세운이든 대운이든 나의 일주. 올해가 개묘년이죠? 네. 자, 개묘년인데 내가 개묘년이야. 이거 간단하게 지난번에 끝자락에 했어요. 내가 개묘일주인데 올해가 개묘년이고. 개묘년이에요. 네. 그럼 이게 복음일주가 되겠어요. 이걸 복음일주라고 불러요. 근데 올해는 개묘년이지만은 내년은 갑진년이에요. 네. 그러면 해마다 글자가 틀리잖아요. 내년에는 갑진년이 들어오는데 내가 갑진일주야. 갑진일주가 복음이네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또 복음이에요. 그러면 복음에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러면은 이거를 대처하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면 내가 이거를 찾아서 올해 들어오는 글자가 나하고 똑같은 위아래가 네. 똑같네. 그러면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평상시처럼 살다가는 조금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 왜냐면 보통은 복음을 안 좋은 눈으로 봐요. 보기는. 네. 엎드려서 신음할 일이 생긴다는데 좋은 일이겠어요? 첫째,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 복음인 해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내가 평상시에 영양제 안 먹던 사람은 영양제도 먹어가면서 내 몸을 케어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내가 하는 일이 순조롭게 잘 안 풀릴 수 있다. 안 풀릴 수 있다 보니 내가 불안해져요. 그렇죠. 내가 불안해지다 보니까 무리수를 쓰게 돼요. 그 무리수를 쓰다 보면 건강이 영양제 먹은 것도 소용없고 돈은 돈대로 깨지고 하는 현실의 모습을 내가 겪을 수밖에 없으니 이럴 때는 절대 욕심내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욕심을 내지 마라. 욕심을 내지 않아야 이런 거를 피해갈 수 있다. 오히려 다른 때보다도 일이 껄끄럽게 잘 덜커덩거리고 덜컹덜컹 안 풀려서 속상해하지 말고 욕심을 내리라고 했으니 내가 무리수를 쓰면 절대 안 되는구나. 내가 예년에 비해서 절반만 한다는 나의 목표치를 낮추고 절반만 한다는 그런 그 목표치를 낮추는 나의 마음 조절을 하고 세 번째 휴식을 취해라. 휴식을 취한다는 거는 내 마음을 비운다는 얘기거든요.
일하지 말고 집에서 그냥 24시간 자라는 얘기는 아니고, 내 건강을 위하고 내 경제적인 그 기반이 크게 흔들리지 않게. 왜? 세월은 지나가요. 올해는 지나가. 그리고 내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을 내가 빛을 보려면은 올해를 내가 무탈하게 지내야 되거든. 예. 무탈하기 위해서 욕심을 내려라, 무리수 쓰지 마라, 확장 같은 거 꿈도 꾸지 마라. 오히려 휴식을 간간히 취하며 생활을 하며 버티면 잘 버티고 견디고 하는. 버텨라. 고집 피우고 버티는 게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고 목표치를 낮추고 휴식을 취하면서 한마디로 도 닦으라는 얘기예요. 마음의 도, 벽면 수양해야 되겠네. 그렇죠? 마음의 도를 닦는 심정이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큰 탈 없이 이 해를 지나갈 수 있다. 올해는 개묘 일주가 되고 내년은 갑진 일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복음이라는 거를 꼭 나쁘게만 100% 안 좋은 운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안 좋은 그 기운이 나를 휘몰아치다가 이게 예를 들면은 묘가 위로 올라가면 이게 을목이거든요. 예. 이것도 올라가면은 을목이잖아요. 그러면 을이라는 거는 바람을 의미해요. 바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람과 바람이 합해져서 불면은 바람이 거세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 그거 맞대응하느라고 무리하게 확장하고 확대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크게 깨지는 길로 가는 거니까. 그러지 말고 욕심 내려놓고 휴식을 취하면서 목표치를 반으로 낮추고 이렇게 버티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다. 전화위복. 그러네. 전화위복이 돼서 오히려 그래서 복음운에 높은 자리로 승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뭔 일이래? 그 사람은 이걸 지킨 거예요.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될 건 없으니까 하고 마음을 꽉 붙들어 잡고 건강 챙기면서 욕심 낮추고 목표치 낮추고 휴식 취하면서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랬더니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라는 인정을 받고 오히려 발탁이 돼서 승진을 하더라. 그래서 이 복음원에 승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아주 높은 자리로. 그래서 전화위복의 그 기회를 잡는 어떤 전화가 변환점이 될 수 있는데 그거는 결국 뭐냐? 내가 하기에 달린 거다. 내 사주의 주인공은 나거든요. 내가 하기에 달린 거지 엄마가 해주는 게 아니고 아빠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이미 개묘년은 시작됐기 때문에 개묘년의 주인공들은 지금 이 내용을 메모하셨다가 내가 힘들 때 한번 그거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도움이 반이라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네, 우리가 이제까지 천간 10글자, 지지 12글자를 글자별로 글자의 특성과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8글자를 갖고 태어났지만 매년 들어오는 세운의 2글자를 만나면서 글자들이 만나면서 작용을 해요. 어떤 글자와 어떤 글자가 만났을 때는 합을 하고 어떤 글자와 어떤 글자가 만났을 때는 또 부닥친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천간의 합과 충을 하겠어요. 그래서 천간 합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사주의 그
간에서 천간에서 자기네들 그 네 글자가 합을 이루기도 하고 충을 이루기도 한다는 말씀이죠. 예, 어허. 우리가 사주에 이렇게 있으면 이 위에 네 글자가 천간이잖아요. 네. 내가 간목인데 네. 내가 간목이에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글자들과 아. 들어오는 세운과 대운의 글자가 어떤 글자냐에 따라서 합을 하기도 하고 충을 하기도 하고 그냥 생해주는 걸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합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네. 그냥 상식적으로는 합 좋은 거 이런데 합이 돼서 좋은 사주도 있고 합이 돼서 불편한 사주도 아하. 있어요. 충이 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거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주 따라 다 달라집니다. 그건 나중에 네.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합이라는 거는 일단 우리가 퍼즐을 딱 맞추면은 짜가닥 하고 맞는 거예요. 네네. 자석처럼 서로 붙는 글자예요. 그러면 자석처럼 붙는 거 왜 붙어요? 좋아하니까. 좋아한다, 끌린다. 근데 끌리는 게 심해지면은 이게 집착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묶인다. 묶인다. 이게 첫 번째예요. 네. 자, 묶여요. 네. 좋으니까, 끌리니까. 그래서 이거를 천간의 합을 우리가 네. 뭐라고 부르냐면 이성의 합이라고 그래요. 남녀가 만나면은 좋으면은 손 붙잡고 다니잖아요. 그것처럼 다르리. 예, 다른 이성. 자석의 논리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아무 글자 하거나 뭐 이쁘게 생겼다고 해서 합을 하는 게 아니고 잘생겼다 그래서 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글자를 보면 10글자가 있잖아요. 네. 5개의 합이 나와요. 5개 합. 네, 2개씩 짝을 지으니까 그러면 6번째 글자와 합을 합니다. 나를 포함해서. 10개 글자니까 5개씩 나눠갖고 짝을 예. 하나 보다. 우리가 구구단 외우는 어.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은 갑, 기, 기, 합이 돼요. 그러면 을경합, 네. 병신합, 그렇죠. 병신합,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병신합, 정임합, 정임합, 무게합. 무게합. 그 5개구나. 그래서 5개의 합이 돼요. 네. 근데 원래 이 합이라는 것은 묶인다 그랬잖아요. 네. 묶이는 걸로 끝나는 게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어허. 그 구속돼서 사는 거야. 그런데 이게 합이 돼서 합화가 되는 게 있고 합화가 되지 못하는 게 있는데 합화가 되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다. 근데 이 합화가 되려면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일단 요거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합화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먼저 대부분 합으로 끝나지만 어떤 예. 조건을 갖추면 변한다. 변한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화학 할 때 변한다는 의미가 그런 거네요. 그냥 합쳐지는 게 아니라 예. 다른 게 돼버리는 거.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갑기 합화가 되면 이거는 토가 되고 을경합화가 되면 이거는 금이 되고 병신합화가 되면 이거는 수가 됩니다.
정임합화가 되면 이거는 목이 되고, 무게합화가 되면 이거는 화가 됩니다. 근데 그뭐 갑기에 기가 토니까 그냥 토가 되고 이것도 금이 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얘는 완전히 다른 걸로 가버리네. 그렇죠. 요거 두 개는 갑기합화가 되면 토가 된다 그랬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토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토가 된다는 것은 간목이 원래 세잖아요. 네, 세죠. 센데 제일 센 거 아니에요, 갑이? 제일 앞이라? 뭐 제일 센 조건을 또 갖춰야지 제일 세다고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갑기합화가 되면 토로 변하기 때문에 기토는 자기 세력을 얻는 거예요. 그러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간목은 조용히 고개 숙이고 사는 그런 모습으로 기토를 이렇게 키워주는. 얘가 왜 고개를 숙이겠어요? 좋아하는 기토를 위해서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고개 숙이고, 기토는 세지는 거죠. 더 세지는 거죠. 그리고 을경합화가 되면 금이 된다 그랬으니 이것도 을이 경한테 엎어지네. 그렇죠. 경이 더 금의 기운이 강화가 되고, 을은 보이기는 연약한 듯 하지만은 이 을이 굉장히 그 근성이 있고 끈질긴 생명체거든요. 근데 얘가 조용히 지내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요거 두 개는 그렇게 돼요. 네. 근데 병신합은 수를 만들어내고, 정임합은 목을 만들어내고, 무게합은 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너와 내가 만나서 힘을 합하니까 새로운 어떤 그 활성의 기운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짝짝꿍이 잘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성의 합이라고 했으니 다 이게 자식을 가진다는 그런 뜻도 되지만 특히 요 병신합, 정임합, 무게합이 그런 자식을 갖는, 육친적으로는 자식이지만은 또 하나는 합이 잘 되면은 너하고 나하고 예를 들어 더 좋은 환경에 네가 가진 거하고 내가 가진 거하고 합해서 우리 각자 조그만 집에 살고 있었는데 네가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거 합해서 더블 사이즈로 옮기면 더 좋잖아요. 집은 집이 우리가 사는 집이지만 더 환경이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여건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육친적으로는 뭔가를 새끼를 낳는다는 거. 만들어낸다는 뭔가를 생산한다는 그렇죠. 예, 그거를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네네. 자, 간단하게 그렇게 들을수록 얘기를 참 했고요. 재밌네. 자, 그러면 춤을 볼게요. 네. 이제 또 춤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 합을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춤은 간단하게만 할게요. 오케이. 춤은 간단하게만 할게요. 춤은 여기 보면은 나를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글자와 춤을 합니다. 6번째는 합, 7번째는 춤. 예. 그래서 갑경춤이 돼요. 금금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니까 을신충이 돼요. 을신충. 이것도 금금목. 그 다음 병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니까 병임충. 병임이 아니라 병임충. 네, 병임충. 그러니까 수국화가 되고. 그 다음에 정화는 개수하고 춤을 합니다. 수국화. 그래서
합은 6번째 글자와 충은 7번째. 7번째 글자와. 그러니까 그런데 극하는 글자와 충을 이룬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네요. 근데 천간은 우리가 지지고 천간이고 저도 자꾸 그냥 이렇게 보면 충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간은 네. 기운이 순이래요. 순이하다? 예, 아, 깨끗하다. 하나의 기운이야. 그렇기 때문에 충한다고 안 하고 극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지지는 인간사처럼 우리가 네. 사는 현실처럼 굉장히 복잡하고 좋은 것도 있지만 더티한 것도 있고 그래요. 많죠. 네, 그래서 지지는 순일하지가 않아요. 네. 복잡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충한다고 충이라고 해요. 표현을 하는구나. 왜냐하면 천간은 갑하고 경이 만났다. 네. 그러면은 금금목을 해요. 네. 금금목을 하니까 얘는 당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통제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천간의 극이라는 것은 위계질서 같아요. 위계질서. 위계질서 같아서 우리 지금보다 더 올라가서 조선시대처럼 할아버지가 딱 야단을 치면은 네 하고 이렇게 할 말 하고 싶어도 못하고 꼬부리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와 같은 모습이다. 한쪽이 당한다. 그러니까 갑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통제받는 모습이에요. 물론 금금목 하니까 이 목을 극하면서 경금이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 하죠. 그러니까 통제하거나 통제받는 거예요. 통제를 받거나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이 경을 통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경이 갑을 경 통제. 입장에서는 통제를 하는 거고 갑 입장에서는 통제를 통제를 받는 받는 거죠. 거고 그런 모습인데 지지는 예를 들어 이 자도 여기 있고 오도 여기 있잖아요. 네네. 얘네가 충하거든요. 얘네는 충이에요. 충이야. 네. 그러면 여기서도 수국화하면 오화가 당하기만 할까요? 안 그래요. 자도 왕지고 오도 왕지기 때문에 힘이 둘 다 막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도 깨지고 나도 깨져요. 아, 지지에서는. 지지에서는. 그래서 여기는 순일하지가 않고 복잡하다. 너도 나도 다 깨지니까 난장판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고 현실 모습이라서 피해가 눈에 보이게 여실히 드러난다. 요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를 네. 설명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극에 대해서 예. 하나하나. 극이 아니고 합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게요. 자, 이렇게 있고 네네. 갑.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아까 우선 합에 대해서 예. 춤은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셨군요. 예. 네네. 지금 합에 대해서. 네네. 우리 지금 천간합 아직 설명이 다 안 끝났어요. 그럼 이거는 갑기 합이 되겠죠? 네네. 갑기 합이 되면은 누가 좋을까요? 갑기가 아까 갑기로 묶인다고 네, 그랬잖아요. 묶였는데 일단 묶인다 그랬어요. 네네. 근데 이 화가 되느냐 갑기 합화 토라고 했는데 네. 토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직 되는지의 몰라. 조건은 요 밑에 월지가 결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따 맨 마지막에 끝날 때 할게요. 그냥 합으로만 쳤을 이렇게 때 묶인다. 그런데 얘네 둘이가 묶였어. 묶인데 바로 옆에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합력이 세겠네. 세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갑, 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약하겠죠. 그러면 머니까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력이 얘는 약하다. 떨어지다.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말로만 붙어 있으면 세고요, 떨어져 있으면 약해요. 그러면은 또 기본이 튼튼하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고 접수가 되는데 또 아닌 사람들은 힘들어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을경합이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이 여기 있고 을이 여기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합력이 약하다 그랬어요. 네네. 묶이는 게 약하다고. 네. 근데 얘는 붙어 있으니까 합력이 세겠죠. 근데 그러면 얘한테 경금한테 을은 뭐예요? 금금목이 금극목이잖아요.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양이고 얘는 음이니까는 정제가 되겠죠. 아, 이런 게 바로 탁탁 나와야 되는데. 네, 금금목이 네, 되니까 자, 정제가 되니까 이거는 정제와의 합이에요. 아, 그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네, 그래서 나 경금은 이게 남자라면은 나 경금은 을 정제스러운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꼼꼼하고 따박따박하고 깨끗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나 경금이에요.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경이 누구겠어요? 금금목 하니까 얘가 관성이 되잖아요. 금극목. 그러네. 예, 그죠? 관성. 예, 얘는 예. 정관이 되잖아요. 예. 을목한테 얘는 정관이고 경금에게 얘는 정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남녀의 합인 거예요. 관성은 여자한테는 남편이고 그러니까 똑같이 쓰면은 남편한테는 또 정제가 여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한테는 얘가 정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론은 천간합이라는 것은 정제나 정관과의 합이다. 아무 하고는 합하는 게 아니고 다 제짝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 보면 둘은 참 일반인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정말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사이가 좋고 예쁘게 사는 부부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저런 합으로 이루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제가 했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을이 있고 여기에 아무튼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거는 합은 되긴 돼요. 근데 하나 건너야. 근데 이게 보면은 여기가 초년기고 네. 여기가 청년기고 여기가 중년기고 여기가 노년기거든요. 노년기. 네. 그러면 이게 한 세대를 걸러야 될 정도로 이렇게 멀단 말이에요. 그냥 한 집 걸러가 아니고 세월을 건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에 합을 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합력이 없네. 아니 여기에서 여기는 의미가 없죠. 거의 없다라고 없고, 보는데 요 하나 건너 정도는 하나 정도 건너는 조건이 맞으면 합이 된다. 조건이 맞으면. 조건이 맞으면 합이 되더라. 그 조건이 쉽게 맞을래나? 그래서 합이라는 게 좋을 수도 뭐 별로일 수도. 예. 그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하나 걸러. 정임합이잖아요. 네. 근데 중간에 이게 하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목생화를 해주네.
아, 그러네요. 목생화, 맞아. 이게 목생화를 해주니까 정화가 맞지? 내 생각이 맞지? 오케이, 접수. 그리고 이 임수는, 정화한테 임수는 정관이에요. 그쵸. 임수에게 정화는 정제가 돼요. 그러니까 부부합은 부부합이고 이성합은 이성합이야. 근데 중간에 이 글자가 있는데도 되는 이유는 일간을 생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간으로 하여금 얘를 얘한테 달려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목생화. 이미 수잖아요. 예. 그러면 갑은 목이면 수생목을 하는 그 목이 정을 도와주는구나. 엄청 세지네.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수생목 해주고 수생목 받은 갑이 또 목생화 해주고 나는 정임합으로 달려가고. 합이 엄청 잘 되겠네. 합이 왜냐하면 정관이잖아요. 네. 이게 만일에 여자라면 네. 나 정화는 네. 여기에 관이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실제로 우리 현실 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했을 네. 때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정관이니까 믿을 수 있는 직장에 다니는 남자고 평범하지만 성실해 보이고 하는 그런 신뢰가 있을 경우에는 달려가서 합을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여자는 결혼한 지 뭐 한 40년 됐다고 칩시다. 네네. 40년 살고도 I'm so happy 하는 여자는 없다고 봐요, 나는. 왜냐하면 굉장히 기가 막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래도 손 놓지 않고 살아온 거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웬만하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운명이려니 해야지 이 사람의 나도 장단점이 있고 이 사람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인연이 됐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이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이쁜 점을 좀 챙겨 보시는 게 그 아름다운 노년으로 가는 첫 걸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 합이라는 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열심히 합 듣고 그다음에 우리 오늘은 합으로 끝나나요? 춤은 다음으로 그렇죠. 가나요? 다 못하죠. 자, 합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춤을 좀 신경 써서 들어야 되겠네. 그래서 아까 정제의 합과 정관. 정관의 합이라 그랬는데 양간이 뭐 있어요? 갑, 병, 무, 경, 임. 임이죠. 네. 내가 양간이야. 그럼 양간은 정제의 합이에요. 어허. 그리고 음간은 뭐가 있죠? 을, 정, 기, 신, 개. 개가 있어요. 많이 똑똑해졌네. 네. 저도 다 외우네. 음간은 정관과 합을 해요. 어허. 그러니까 양간은 정제합이니까 정제스러운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음간의 여자는 정관스러운 남자를 좋아하는 거고 그런 이성의 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주 분석하는 걸 보면은 네.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다는 거. 오늘은 합까지 하나요? 오늘 우리가? 예. 그래서 어떤 사주를 보면은 합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위에도 합이 있고 아래도 합이 있고 그래요. 그 합이 많으면 좋으나요? 라고 물어요. 네. 좋아 보여요. 남들은 좋은 사람이라고 해요. 합이 많으면. 그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네. 네. 좋아 보인다. 네. 본인은 속이 썩어요. 왜냐하면 이 합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뭘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맞추려고 해요.
맞추려고 한다. 노력하는 사람이다. 맞춘다. 그래서 상대방에서는 저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근데 너무 심한데 저건 너무 심하지 않냐?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럴 필요 없다. 뭐든지 적절한 적당히. 게 제일 좋다. 근데 극이 많다. 지금은 첨가만 하니까. 네. 반대로 극이 많다. 극이 많다. 극이 많은 거는 내가 통제를 하거나 내가 통제를 받거나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통제를 받거나 하거나. 통제를 하거나 하는 모습이다. 피곤하죠. 통제하는 사람, 통제를 하는 걸 즐기는 것도 잠깐이지 세상에 100% 악인도 없고 100% 선인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극이 많은 사람은 좀 힘들어. 근데 합이 많은 사람이 힘든 거하고는 또 다른 힘듦이겠죠. 그래서 극이 많건 합이 많건 내가 너무 맞추려고 하지 마라. 적당히 균형을 잡는 선에서 맞추려고 하고 내 주장도 할 필요 있다. 그리고 극이 많은 사람은 무조건 통제 받고 사는 게 내 운명이려니 하지 말고 나한테 힘이 되는 글자가 들어오고 내가 그럴 때는 한번 맞짱을 뜨고 이건 역시도 균형을 잡는 노력을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때로는 맞짱을 뜰 필요도 있다. 맞짱 뜰 필요 있다. 그게 균형을 잡는 내가 무게중심을 잡는 나의 노력의 모습이 된다. 그러니까 그 때로는이라는 건 내가 내 사주에 간해서 극이 많은데 세운이 들어올 때 나랑 합의되는 게 있다면 그때 내가 힘이 조금 세지면 그때 그렇죠. 맞짱을 좀 떠보는 것도 아주 말하자면 지혜롭게 그렇죠. 효과적으로 그게 그 얘기가 이제 들어오는데요. 아 그래요? 그거를 좀 연구를 해봐야겠는데. 자, 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만 더 해볼게요. 네네. 그 천간합의 사례를 좀 우리는 사례를 들으면 맞아요. 쉽게 들어오기 때문에 네. 뭐 시간이 될 때까지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사주도 있어요. 그럴 때 자, 이런 사주가 있어요. 내가 간목일간이고 여기 금은 금금목 하니까 이게 편관일이겠죠? 네. 이 편관이 되고 이거는 목국토 하니까 정제가 돼요. 그죠? 네. 이 하나 걸러 이렇게 있네요. 갑기합을 하려고 하는데 편관이 바로 내 옆에서 나를 사정없이 나를 극해. 극을 해요. 네. 통제를 하려고 그래요. 좀 더 힘들겠네 얘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담 너머로 얘를 바라다보고 그리워만 할 뿐 얘하고 합력은 약하겠다. 떨어진다. 극 때문에 더 그렇죠. 좋은 님이 보여도 잡지를 못하고 이 편관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 닿을 힘이 없어. 힘이 없어. 그런데 운에서 이 금을 때리는 화가 들어온다면 그렇죠. 화급금 하는 게 들어오는 화급금 해가지고 얘를 때려주면은 그때는 갑기가 time to now. 그래서 갑기가 만날 수 있게. 갑기가 만날 수 있는 거죠. 이 명리학에서 그 갖고 있는 우리 사주를 놓고 예. 답답해 하다가도 예. 그게
예를 들면 대우는 크게 얘기하는 거고 새우는 해마다 해마다잖아요. 들어오는 거고. 그 해마다 그 아무리 합의돼도 그걸 새우를 만나서 좋을 때가 있고 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안 좋아도 좋을 때가 있고 좋아도 그래요. 안 좋을 때가 있다는 이 그 운에 대한 그 하나의 그 획이 예. 굉장히 우리들을 좀 이렇게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 명리학에서 그 운에 대한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1년을 살아도 4계절을 그렇죠. 겪잖아요. 그거하고 인생 그런 것 사는 같아요. 거하고 같아요. 자, 이런 사주가 있어요. 네. 여자예요. 그러면 이게 나죠? 그쵸. 예, 난데 옆에 신이 있네. 병신합이에요. 네. 병신합을 하니까 여기에 묶인 거야. 어허. 나 너 좋아. 어. 어디 가지 마. 하고 굉장히 끌려해요. 어. 근데 이건 뭐예요? 무. 화생토죠. 네. 이거는 식신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화극금 하니까 정제잖아요. 네. 자, 그럴 땐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이 병화는 네. 원래 성향이 뒤끝이 없고 화끈하고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이게 분명한 성향의 일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정제한테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제이긴 하지만은 일단 정제는 여자도 되지만 돈도 되잖아요. 그쵸. 돈이 되기 때문에 이 돈에 집중하면서 사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식신이잖아요. 네. 식신이기 때문에 화생토 하잖아요. 네. 근데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허. 돈을 먼저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 사람은 큰 돈을 벌 그런 글자는 아니에요. 왜 정제니까. 편제면은 그럴 수도 그렇죠. 있고. 예. 근데 진짜 큰 부자는 다른데 재성이 하나도 없고 시간에 편제 하나 딱 떠 있으면은 그 사람은 노후에 큰 부자 될 사람이라고. 시간. 맨 끝에 맨 끝에. 천간. 네. 어허. 난 있나? 그게 뭐돈 많으면 좋은가? 이런 생각하는 자체가 저는 그게 안 맞는 거죠. 그렇죠. 맞는다고는 할 수 없죠. 근데다가 아까 하나 놓쳤는데 네. 이게 무병신이잖아요. 네. 이게 자식공이잖아요. 네. 이 사람은 병신합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재성에 어허. 빠져 있어요. 아. 돈이 너무 중요해. 중요해. 돈이 중요한 사람이야. 아하. 돈이 중요해서 자식은 뒷전일 수 있겠다.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그게 화생토 해도 예. 묶여버려서. 자식이 나를 도와는 주지만 땡큐 하고 그건 그만이고 병신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와서 아버지 구두도 닦아드리고 아버지 혼자 산다고 막 이렇게 와서 도와주고 해도 고마운 건 고마운 건데 돈만큼 사랑하기가 좀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아픔인 거죠. 그러니까 유난히 그 돈을 좋아하는 유난히 사람들 돈 왜 하는 있구나.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정제가 아니고 편제면은 그렇지 않죠. 아하. 이게 편제면은 음흠. 묶이지 않으니까. 이거는 신금이면은
내가 묶이는 거고 구속되는 거고 집착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집착. 심하면 집착이 된다고 아까 그랬어요. 거기서 과하면 집착이요. 예. 그러니까 병이 신에 묶여버리기 때문에 그래, 집착을 하는 거야. 돈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자식도 딱 돈 뒷전이야. 다음이야. 가끔 그런 사람들 보면 뭐야 이랬는데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렇구나. 자, 지금 양간의 합에 대한 예를 들으신 거죠?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음간의 합을 예를 좀 들어볼까요? 음간의 합이요. 네. 예. 오늘은 음간의 합까지 하고 예. 예, 합에 대한 공부를 끝내야 될 것 같으네요. 아, 예. 자, 신금에게 병화는 정관이죠. 음간은 관과의 네, 합이라고 네, 했으니까. 네, 예. 자, 그런데 이 신금은 완성품, 보석 같은 거예요. 네. 보석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태양이 화생금할 필요가 병신합하잖아요. 어허허. 병신합하는데 태양이 나의 가치를 빛나게 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하.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I love you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신합이 되고 그래서 이 병화를 안 놔줘요. 신이. 그래서 또 뭐냐면은 집착의 성향을 보일 수 있다. 꼼짝 못하게 한다. 왜? 나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요하니까. 존재니까. 네가 있어야 내가 빛나. 그런 모습이 돼요. 그래서 집착을 하게 되면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이겠네 또. 그러니까 일순위가 남자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저게 여자일 경우에. 이게 여자일 경우에 여자일 그렇죠. 경우에는 그 예. 정관이 남자가 되니까 편이고 만일에 남자다. 예. 신금 남자도 있잖아요. 네. 신금 남자일 경우에는 직장, 일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에 오히려 집착을 하겠네. 네. 와이프는 뒷전이에요. 그리고 일이나 직장이나 그렇죠. 자식한테 올인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 선생님 합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집착에 대한 부분을 그냥 가볍게 지나갔는데 그게 집착이 되는 경우에 이런 부작용들이 있네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있으면 합화를 좀 했어야 되는데 합화를 하는 그 조건에 대해서 근데 너무 우리가 욕심을 낸 것 같아요. 하루에 너무 많이 하려고. 천상 합화는 우리 다음번 시간에 앞부분에 조금 다뤄야 될 것 같아요. 합화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사례를 몇 가지 들고 그 다음에 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늘 시간이 바빠요.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 명리학을 공부하는 게 지금 우리 이제 기억, 니은, 디귿에 아야, 어여 알아갖고 지금 합쳤는데 그 다음에 조금 응용하는 합을 오늘 공부했잖아요.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거를 우리가 좀 더 알고 눈이 이렇게 넓어질지 기대가 큽니다. 그러니까 보면 제 경험을 보면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배우시는 분들도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다고. 모르죠. 그걸 또 내 거에다 적용해봐야 얼마나 재밌나. 재밌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고 화면으로만 하지만 그래도 이걸 알면 나중에라도 오프라인으로 뭘 할 때도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내가 필요해서 어디를 찾아가도 그 사람의 이야기가 쏙쏙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오늘은 합에 대해서 그 합화는 미처 못하고 다음 시간에는
합화를 시작으로 춤에 대한 공부를 하기로 하죠. 네네. 네, 그 기간 동안 선생님 건강하시고요. 네네.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다음 회차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